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희원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양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도하면서 2110선까지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708선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이러한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가장 큰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타결가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하락폭 큽니다. 1.77% 하락하면서 2110선 깨고요. 2076선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어제 1위부터 5위까지는 셀트리온을 제외하고는 모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대 하락세가 나왔는데요. 오늘 삼성전자 3% 가까이 하락합니다. 4만 1,000원대 예상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4% 가깝게 하락합니다. 66,3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어제 상승폭 모두 반납하고 2%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24만 원 선 깨지고 23만 8천 원 선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LG화학 어제 2%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오늘 3% 넘게 빠집니다. 34만 7,5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어제는 6위부터 10위까지 모두 파란불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현대차 4% 넘게 하락하는데요. 10만 7천 선 깨지고 10만 2,500원 선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SK텔레콤만이 빨간불 켜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1% 가까이 상승하면서 28만 원 선까지 회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4% 가까운 하락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월요일에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24만 5천 원 바라보고 있고 네이버 또한 0.81% 하락하면서 12만 2,5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11위부터 15위까지 함께 보시죠. 네, 그래도 어제는 11위부터 14위까지는 빨간불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은 대부분 파란불로 출발을 할 것 같은데요. 삼성물산 1% 넘게 하락하면서 10만 4천 원 바라보고 있고요. KB금융 1% 가깝게 하락합니다. 4만 7,6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오늘 0.47%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4만 2,350원 바라보고 있고요. 한국전력 1% 넘게 하락합니다. 3만 원 선 겨우 지켜낼 것으로 보여지고요. SK 3% 넘게 하락하면서 26만 8,5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코스닥 2% 가깝게 하락합니다. 696선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파란불 켜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CJ ENM의 하락폭이 큽니다. 6% 넘게 하락합니다. 월요일의 상승폭 역시나 다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21만 6,500원 바라보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신라제 모두 2% 넘는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7만 7천 원 그리고 7만 6,400원 바라보고 있고 포스코 캠텍도 빠집니다. 1% 넘게 하락하면서 6만 5천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HLB 오늘 3% 넘게 하락합니다. 8만 5천 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하락세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메딕톡스 3% 넘는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58만 200원 바라보고 있고요. 바이로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5% 가깝게 하락하는데요. 20만 원 선 깨졌습니다. 19만 5,8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어제 이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2% 넘는 하락세 나오고요. 10만 6,8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도 마찬가지로 2% 넘게 하락합니다.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어제까지는 바이오주들이 좀 강세였는데 오늘 대부분 빠집니다. 4만 1,000원대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지고 펄어비스도 0.26% 하락합니다. 약보 합권 예상되면서 19만 3,5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시초가 공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정보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아침 시장 시초가는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나왔던 미국 시장의 그런 하락의 이유들은 특별한 거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 거는 그렇지만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있어서 다시 강경파가
강경파로 대표될 수 있는 인물이 등장했다라는 그런 점에서 미중 간의 무역 분쟁과 좀 거리가 좀 있는 그런 섹터가 상대적으로 부각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쪽에서 종목을 찾아봤습니다. 바로 이제 미디어 섹터의 J-컨텐트리인데요. 최근에 J-컨텐트리는 다른 미디어주와 다르게 좋지 않은 그런 행보를 보였습니다. 철저히 좀 주가 상승이 소외됐던 그런 종목인데요. 이유는 메가박스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J-컨텐트리는 CJ 그룹이 CJ CGV와 스튜디오 드래곤이 주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주식이 좀 다르게 상장이 되어 있죠. 별도의 법인으로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J-컨텐트리는 이 두 가지의 모두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바로 이제 메가박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메가박스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하고 있는 이런 드라마 제작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지만 이 드라마 제작,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은 상대적으로 주가가 강세를 보였지만 CJ CGV는 주가 약세를 보였는데요. 마찬가지로 J-컨텐트리는 두 가지 모두 보유를 하고 있지만 그 두 가지 중에서 안 좋은 쪽이 부각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그동안 소외를 받아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지금은 그 드라마 제작 쪽의 가능성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간 6편 정도에 그쳤던 드라마 제작이 향후에 10편 내로 확대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올 초에 1,560억 원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서 총알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저께 스튜디오 드래곤이 외국인이 큰 폭으로 매수한 종목으로 등장한 것처럼 J-컨텐트리 역시 이런 드라마 제작 부분 앞으로 상대적으로 좀 돋보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동안 소외받았던 이 메가박스 역시 이제 성수기로 들어가죠. 겨울 시즌 성수기로 들어가면서 이 부분 역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점진적인 낙폭과대 반등에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을 보시면 J-컨텐트리의 매력이 좀 부각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시초가가 낮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5,000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한 자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7,000원, 손절라인 4,5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드라마주가 뜨거운데요. J-컨텐트리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이브 매매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골든스탁 이청원 본부장 그리고 타임경제연구소 김윤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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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라이브 매매타임 수익률 현황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이청원 본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참여하신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목이 3가지밖에 없는데요. 11월 30일에 추천해 주셨던 티웨이 항공 손절가 터치하면서 포트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11월 27일에 주셨던 HSD 엔진 벌써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28% 넘는 수익률 현재 터치를 했고요. 11월 27일에 주셨던 대우조선해양 2% 가까운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윤 연구원의 최근 추천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7일에 주셨던 엘리비전 현재 손절가 터치하면서 포트에서 제외됐고요. 같은 날 주셨던 애경산업은 1% 그리고 JYP 엔터는 0.3%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0일에 주셨던 풍산홀딩스 7%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같은 날 주셨던 한화케미컬 9% 그리고 11월 13일에 주셨던 YG 엔터테인먼트는 벌써 25%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주셨던 NC소프트 12%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청원 본부장의 수익률 탑5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에는 대우조선해양 올라와 있고요. 1위에는 HSD 엔진 올라와 있습니다.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김윤 연구원의 수익률 탑5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에는 현대백화점 올라와 있습니다. 10%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고요. 4위에는 NC소프트 12%, 그리고 3위에는 한국전력 17%, 그리고 2위에는 YG 엔터테인먼트 25%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1위에는 풍산 올라와 있는데요. 30%에 가까운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익률 탑8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위와 8위에는 나란히 반종민 소장님의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요. 8위에는 메가스터디교육 20%, 그리고 7위에는 한올바이오파마 24%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6위에는 김윤 연구원의 YG 엔터테인먼트 올라와 있고요. 29%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고 5위에는 박동현 본부장의 휠라코리아 올라와 있습니다. 약 한 달 만에 26% 넘는 수익률을 내고 있고요. 4위에는 이청원 본부장의 HSD 엔진 올라와 있습니다. 목표가 터치하면서 4위에 올라섰습니다. 다음으로는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어제와는 변동이 없는데요. 1위에는 이용호 팀장의 SBI 핀테크 솔루션즈 올라와 있고요. 무려 76% 넘는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2위에는 신희석 소장의 보혜양조 올라와 있습니다. 37% 넘는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고 3위에는 김윤 연구원의 풍산 올라와 있습니다. 30%에 가까운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네, 수익률 현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리뷰 한번 들어볼 텐데요. 이청원 본부장님께서 11월 27일에 이 HSD 엔진 추천해 주셨는데 벌써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이제 매도해봐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현 시점에서 제가 이 종목을 저는 개인적으로 목표가에 달성했기 때문에 매도를 했지만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 있으면 조금 더 홀딩해 주시길 바랍니다. 차트 보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 건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넓게 5,140원과 4,015원이라고 하는 가격대에서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리고 그 이전날 이렇게 시세가 크게 나와서 사실상 5,140원이라고 하는 기존 저항선을 돌파하고 이제 여기가 지지선이 됩니다. 주봉이나 월봉, 그 중에서도 월봉을 보시게 되면 현재 윗구간에 매물이 그렇게 없죠. 그래서 여기 지금 구간에서도 재차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요. 목표 가격은 대략 2012년 2월에 나타낸 11,200원까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해 주실 것을 권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 연구원이 10월 30일에 풍산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벌써 수익률 28%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매도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처음에 목표가를 제시했던 것을 거의 터치를 했었다가 잠깐 지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수준에서 크게 횡보할 것이라고는 저는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구리 자체의 수급은 여전하고 처음 목표가를 그리 높지 않은 수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목표가는 현재 목표가로 3만원은 유지해 주시고 목표가 터치 이후에 시장 상황을 지켜본 후에 추가적인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오늘의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지수 모두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청원 본부장님, 네. 이럴 때는 좀 어떤 전략으로 가져가 보면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시초가가 대략 두 시장 모두 1.5% 내외의 하락이 나오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갭런이 아니라 갭필, 갭을 점진적으로 메우는 성향이 통계적으로 약 7대3 정도로 월등히 없습니다. 장 초반의 움직임은 역시 하락으로 출발이 되겠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가는 어느 정도 보합권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장 초반 무리하게 베팅을 하기보다는 우선은 기다려 주시고요. 장 후반까지 움직임 보고 그때 가서 신규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몇 시쯤 좀 어떻게 좀 장을 흐름을 보면 좋을까요? 장 초반에 대략 9시에서 10시까지는 우선은 그대로 지켜보시고요. 10시에 중국 상하이 증시가 열립니다. 그때 가서 움직임을 계속해서 지켜보는데 제가 12월 들어서 조금 눈여겨봤던 게 선물시장에서 그리고 현물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돌아섰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전일 미증시의 충격이 너무나 컸지만 저는 그것이 크게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후가 되게 되면 오후 2시 정도 되면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현물과 선물 모두 턴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한번 관망하시고 그 이후에 움직임 살펴본 다음에 신규 종목 심지어는 기존 종목에 대한 추가 매수까지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김윤 연구원님께서는 오늘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10월 30일 이후에 지수가 최저점을 확인을 했고 그 후에 지금까지 그 수준을 위협하는 그런 현상이 딱히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다시 좋은 소식들이 들려올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의 이슈가 많은 영향을 끼치겠지만 이것과 관련된 부분을 통해서 기술주나 수출주 위주의 그리고 단기와 장기 두 가지 모두 다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술주나 수출주 위주로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좀 장에서 어떤 섹터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기술주나 수출주 위주의 움직임을 한번
좀 자세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주나 수출주 위주의 움직임을 미국과 중국에 지금 어느 정도 좋은 소식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기술주나 수출주 위주로 네.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12월 5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개장됐습니다. 오늘 시장 양지수 모두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어제 뉴욕 증시가 3대 지수가 모두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우리 시장과 비슷하게 움직이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4% 가까운 폭락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어제 시장에서 우리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도폭이 컸기 때문에 오늘 수급도 조금 불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반도체주와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에 반짝 상승세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어제는 그 상승폭을 모두 내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약세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늘 시장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대 급락세로 출발합니다. 삼성전자 41,250원에 출발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67,400원에 움직이고 있고 어제 셀트리온은 그래도 상승세 나왔는데 오늘 2%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238,500원에 움직이고 있고 LG화학도 2% 가까운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7,000원 빠진 351,5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SK텔레콤과 이 네이버만이 강세 보이면서 출발하는데요. 네이버 그래도 1%대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12만 5천 원에 현재 출발되고 있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2% 넘는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25만 원 선 깨졌고요. 24만 9천 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차 약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10만 7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SK텔레콤 28만 원 선 지켜내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하락 출발합니다.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 가까운 하락세 나오고 있는데요. 700선마저 깨졌습니다. 695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 1분 만에 25포인트 모두 내주면서 2088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파란불 켜면서 출발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3% 가까운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76,700원에 움직이고 있고 신라젠도 2% 넘는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76,6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CJ ENM도 마찬가지입니다. 3% 가까운 하락세 나오고 있는데요. 22만 5,8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포스코 캠텍도 3% 가까이 빠지고 있고 메디톡스가 5위로 올라왔습니다. 1% 가까이 빠지면서 59만 7,1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HLB가 6위로 빠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가까이 하락하면서 8만 5,400원에 움직이고 있고요. 바이로메드도 3% 가깝게 내립니다. 20만 원 선 깨지면서 19만 9,7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3% 가까이 빠집니다. 10만 5,900원에 움직이고 있고 코오롱 티슈즈는 3% 넘게 빠지는데요. 4만 550원 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도 2% 가까이 빠집니다. 19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청훈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도화 엔지니어링입니다. 동사는 국내 1위의 토목 엔지니어링 기업입니다. 참고로 해당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종속 회사로 베트남 태양광 발전 설비를 운영하는 도화 그린에너지,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는 토목 엔지니어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도화 시빌 엔지니어링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참고로 토목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것이 토목 사업의 계획과 조사, 그리고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을 모두 포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크게 두 가지 변수가 기업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인적 자원이 되겠죠. 인적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전문 기술에 의해서 토목 사업의 계획, 그리고 조사 등의 품질이 결정되는 만큼 사실상 인적 자원이 최우선으로 중시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화 엔지니어링은 현재 국내에서 최대의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정부의 SOC 예산입니다. 참고로 현 정부가 지난해까지 대규모 토목 공사를 비롯한 SOC 투자를 지양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올해였죠. 고용 한파,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부작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SOC 예산을 기존보다 소폭 상향시켰습니다. 기재부가 얼마 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내년 SOC에 편성된 예산은 모두 18조 5천억 원입니다. 그중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토목 엔지니어링과 상관관계가 높고 동사 매출의 11%를 차지하고 있는 도시개발에는 7천억 원, 동사 매출의 17%를 차지하고 있는 수자원 개발에는 1조 5천억 원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까지 실적 전망에 대한 우려는 크게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실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경우에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8% 정도 증가한 5,100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2.5% 증가한 219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됩니다. 다만 신규 수주 이 모든 것을 감안하였을 때 내년 매출액은 올해보다 월등히 높은 7,193억 원까지 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결국 기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가 상승을 일으킬 만한 가장 중요한 변수, 실적이 되겠죠. 이 실적에 대한 우려보다는 오히려 기대가 큰 상황인 만큼 도화 엔지니어링을 장기적으로 봐도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든 것, 즉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내재적 가치보다 더욱 중요한 게 하나의 테마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도화 엔지니어링은 남북 경협주입니다. 올해 남북 관계 사실상 역사상 유례없는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국내 정계라든지 재개 등의 노력도 있었지만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남북 관계가 가장 크게 진척될 수 있었던 이유는 북한의 의지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의지가 되겠죠. 참고로 김 위원장의 경우 해외 유학파입니다. 비록 북한이 현재 이데올로기적으로는 사회주의, 경제 체계는 계획 경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김 위원장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본주의와 그리고 사회주의가 아닌 자유경제에 노출이 되었고 이를 고스란히 북한에도 접목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2016년 북한에서 시행된 기업의 자율경영이죠. 기존 기업의 경영 활동은 철저하게 김 위원장과 공산당원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2016년부터 기업의 자율경영을 강조해왔고 우리 대한민국으로 치면 CEO 그리고 이사진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경영진의 자율경영에 대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덕분에 현재 북한의 경제는 기업이라고 하는 자본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 활동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기업이 계속해서 태동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는 토지이고 두 번째는 인력, 세 번째가 자본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자본력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을 위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원활한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 조달 능력을 더 키우기 위해 저는 올해 북한이 저희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미국과 지속적인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한번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제시한 완전한 비핵화, 당분간 바로 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는 북한이 분명 이걸 승인하고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재무적인 투자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기술력은 역시 대한민국이 제공을 하게 될 경우 북한이라고 하는 국가는 기존 가지고 있던 대중무역 의존도를 92.5%에서 크게 줄이고 국가적 리스크를 크게 약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개방이 진척될 경우에 남북 경협 사업 분명 탄력을 받을 거고 그러한 와중에 기존 2015년 경원선 복원 기본 실시 설계 그리고 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에 대한 기본 계획 등을 수립한 경험이 있는 동사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차트 보면서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올 5월이었죠. 남북 경협주들이 계속해서 상승할 때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 대략 11월 말부터 크게 갭 상승이 한 차례 나온 이후 주가의 탄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가격대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9월 19일에 보인 9,2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인데 이 가격대만 돌파하면 저는 크게 시세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남북 경협이라고 하는 테마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도화 엔지니어링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 가격은 대략 현재 가격으로 하시고 목표 가격은 5월 2일에 찍은 고점이죠. 11,15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7,57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종목은 한창입니다. 한창은 가스 소화 설비인 전국 제조업체입니다. 기타 호텔 임대 그리고 부동산 개발은 물론이고 수산물에 대한 유통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주된 사업부는 역시 가스 소화 설비입니다. 즉 소화기 생산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기업인데 동사의 경우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죠. 지난해에는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던 차량용 소화기를 이제 최근 불거진 BMW 차량 화재 등 그에 따라 내년부터는 5인 이상 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기존 국토교통부 소관이었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고 하는 부분을 소방청이 추후 관리하고 이를 지난달 말 국회에서 발의하고 이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수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적 또한 좋습니다. 3분기 기준 동사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7.3%나 증가한 4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분기에도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7.5%나 증가한 20억을 기록하였습니다. 결국 실적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게 가시적이기 때문에 한창이라고 하는 기업을 장기적으로 봐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기술적 분석으로도 지금 의미 있는 가격대에서 움직임이 나오는데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점 추세선이라고 하죠. 2016년 12월에 보인 여기 고점과 지금 2018년 4월 그리고 2018년 6월 지금 이 구간에서 이렇게 고점을 쭉 걷게 되면 한 차례 2018년 6월에 이 고점 추세선을 맞고 떨어지고 최근에도 이 가격대를 돌파하려고 합니다. 조금 더 확대했을 경우에 어제였죠. 어제 시세가 나오면서 고점 추세선을 처음으로 돌파하였고 오늘 시장 상황이 불안한 상황에서도 현재 0.8% 정도 상승, 특히 양봉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미 있는 선 하나를 돌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반등은 크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을 제가 현재 가격으로 드릴 거고 목표 가격은 우선 전 고점 수준이 2180원인데 사실상 이 가격대는 저는 무난하게 돌파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위에 있던 3240원까지 봐도 좋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1650원. 이 선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계속 보유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남북경협주입니다. 그런데 지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얼마 전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의 철도 공동조사를 대북제재 대상에서 면제시켰습니다. 당시 동사의 주가가 장중 10% 이상 상승한 것은 물론이고 동사를 비롯한 남북경협주 모두 다 큰 폭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철도 공동조사의 대북제재 면제라고 하는 이 점이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서의 면제는 결국 국제사회가 남북 경협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인정하였다는 것인과 동시에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였죠. 또한 11월 30일부터 현재 진행 중인 총 18일 동안의 북한 철도를 따라 공동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그 중에서도 동해선과 금강산과 두만강 해당 구간에는 분단 이후 우리 철도 차량이 처음으로 운행하는 것은 물론 한국 정부는 장기적으로 배로 이동하는 시간의 단축과 운임, 즉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중국 횡단 열차는 물론이고 시베리아 횡단 열차까지 연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내 착공식이 개최될 겁니다. 그러면 그 소식과 함께 현대로템의 주가는 크게 반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동사 자체만 보더라도 실적이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3분기 기준 매출액은 6,061억 원을 달성을 했고 신규 수주는 3분기까지만 보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 2배가 늘었습니다. 수주 잔고 또한 최근 3년치 물량을 모두 확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적 개선 또한 무난하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트도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요. 계속해서 제가 고점 추세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 6월 4일 고점과 그리고 10월 4일에 이 고점을 이었을 때 지금 해당 구간 돌파했죠. 더군다나 갭 상승으로 돌파했습니다.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매우 좋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금일
현재 가격에 가급적 매수하시고요. 목표 가격은 36,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았습니다. 먼저 남북 경협조와 관련된 두 종목 만나봤는데요. 도하 엔지니어링 그리고 현대 로템 만나보았고요. 또 소개해주신 한창이라는 종목은 부동산 개발 사업 부분에서 성장세가 예상된다라는 점을 짚어주시면서 목표가는 쉽게 돌파할 것이라는 것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김윤 연구원의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무린 PMP입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지난 10월 코스피가 지속적인 하락을 보일 때 배당 수익률이 국채 10년물 금리를 넘어가고 최근 금리를 또 인상한다는 소식이 나왔지만 격차가 점점 벌어지게 되면서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무린 PMP의 경우에는 예상 배당 수익률이 4%대 수준으로 보여지는데 배당의 매력뿐만 아니라 무린 PMP의 경우에는 3분기에 양호한 실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8월 27일에 11,300원 이후에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월 30일을 저점을 확인하고 최근에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결과와는 다르게 4분기에도 꾸준히 좋은 실적을 보여줄 것이라는 그런 투자의 기대감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펄프의 가격이 소폭이지만 상승을 했고 종이값 또한 또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보여지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소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중국에서는 미국과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골판지 수입을 사실상 중단을 했는데 골판지를 만드는 데 필요한 폐지 수입을 일본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폐지가 품질이 더 뛰어나다는 것과 미국의 수입 품목으로의 보복관세로 인해서 골판지를 만들기 위한 일본의 폐지를 쓸어담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인데 일본에서는 또 폐지에 대한 수출 자제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에서 폐지에 대한 수출 자제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에서는 또 최근에 친환경 관련된 제품에 대해서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른 규제도 또 강화시키고 있고 또 위생경제에 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펄프의 공급이 타이트해졌지만 펄프 설비에 대한 증설은 아직까지 가시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재료들을 보았을 때 이미 호황을 불러일으킬 만한 재료들은 충분히 마련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6,090원까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8월 27일 이후에 외국인과 개인은 순매수를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관에서의 매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주가 수익률이 계속 부진해 왔습니다. 재료들이 긍정적인 소식들을 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3분기에 이어서 4분기에도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점과 배당주에 대한 매력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는 점을 미뤄보았을 때 포트폴리오 구성에 비중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목표가는 7,500원으로 잡고 손절가는 6,200원으로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아프리카 TV입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1일 결제 한도를 100만원으로 제한을 한다는 소식에 7%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프리카 TV에서는 시청자들이 BJ들을 후원한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별풍선을 주는 문화가 있는데 한 BJ는 하루에 1억 원 어치의 별풍선을 받는가 하고 또 특정한 날에는 하루에 1,000만원 단위는 그냥 쉽게 넘어가는 그런 후원금을 받으면서 뉴스 기사로도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상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별풍선을 통해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는 어떻게 보면 수익과 직결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라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일반적인 개인 방송 컨텐츠 위주의 사업보다는 올해 들어서 월드컵 그리고 아시안게임, e스포츠 등의 이벤트들을 통해서 다양한 볼거리를 많이 제공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방송 위주의 일반적인 컨텐츠보다는 다양한 산업들을 통해서
사업에 다각화를 시키고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 규제로 인한 실적에는 큰 부담이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 TV에서는 6월부터 자체적으로 충전 한도를 정해서 시스템을 구축한 상태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발표로 인한 타격을 입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6월부터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구성을 해서 실천을 하고 있었고 3분기의 별풍선 매출은 238억 원을 기록했다라는 점도 주목할 사항입니다. 예전엔 생각할 수 없었던 일반적인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의 아프리카 TV BJ나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가 1순위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황인데, 개인 방송 플랫폼의 최대의 장점인 특별한 투자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개인이 좋아하는 취미나 그 개인이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 짧은 동영상이나 생방송 형태로 시청자들과 소통을 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수영이나 낚시, 야구 등 이미 최근에는 많은 관심사가 있는 분야 외에도 소수의 관심사를 드러낼 수 있고, 그리고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컨텐츠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TV가 아닌 핸드폰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도 쉽게 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점에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2월에는 KT와 IPTV와 올레 TV에서도 볼 수 있게 되었고, 점차 그 영역을 확대해 가면서 라이브 스트리밍 이외에도 VOD와 짧은 영상을 통한 광고 부분의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목표가는 5만원으로 잡고 손절가는 35,000원으로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종목은 롯데관광개발입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주가가 30% 정도로 급등을 하면서 롯데관광개발에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은 80%의 매출이 여행업이지만 최근에 파라다이스 그룹의 파라다이스 제주 롯데 카지노의 지분을 100% 인수하게 되면서 카지노 사업에도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간의 30%의 상승이 이러한 요인들이 있겠지만 10월 말까지 대부분의 한국 증시가 조정을 받던 시기가 이제 점차 회복하게 되면서 거기에 또 맞물려서 많은 상승세를 보여주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상승이 단기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관광사업은 재료가 이미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주도 복합 리조트의 완공이 내년 4분기에 예정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리적 이점인데 공항과 크루즈 터미널 등에서 굉장히 가깝고 면세점과 대형마트 등도 굉장히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굉장히 큰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드림타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에는 건축물 고도 제한선에 약 3배나 높은 169m의 타워가 특별 허가를 받게 되면서 한라산과 제주도 바다를 한꺼번에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랜드마크로서도 의미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뿐만 아니라 국내 관광객들에게도 제주도에 또 하나의 볼거리가 생기게 되면서 관광에도 유리한 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파라다이스와 GKL의 중요 영업 비중이 서울권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 비해서 복합 리조트가 완공이 된다고 하면은 중국으로부터 또 사드 보복이 완화되는 움직임이 겹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관광객들의 발길이 제주도로 몰릴 것이 또 당연한 것을 감안해 보았을 때 롯데관광개발의 이점은 비교 불가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가 많이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올 상반기 23,000원대의 고점 구간을 비교해 보았을 때 40% 정도 지금 빠져있는 지금은 저점 매수의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미국과 중국이 휴전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의 뉴스를 더 기대해 봐야겠지만 그리 길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지금이 투자하기에는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시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16,000원으로 잡고 손절가는 13,000원으로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정리를 조금 해보자면요.
무림 PMP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개선 부분과 배당에 대한 부분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방통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실적에는 부담이 없고 또 여전히 개인 방송에 대한 성장 가능성은 크다는 점 덧붙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KB금융입니다. 오늘부터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소식과 함께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늘 1% 빠지면서 출발합니다. 이청훈 본부장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B금융 같은 경우를 이 시각 특징주로 삼은 이유는 사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현재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기존 1.50%에서 1.75%로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강세를 보이지 않고 있죠. 매우 당연한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지난번 금리를 인상을 하였을 때 하는 총재였던 이주열 총재가 했던 말이 이번 금리 인상은 미국의 금리 인상, 즉 두 국가 간의 금리 스프레드를 줄이기 위해서 올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실물 경제는 아직 금리를 올릴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국내 증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 경제 성장률 또한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 무엇보다 고용률이 안정이 되지 않는 지금 상황에서 무리한 금리 인상은 한편으로는 국내 증시는 물론이고 국내 경제에 좋지 않은 결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KB금융 사실상 자사주 매입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었지만 결국 자사주 매입 뒤에 소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단기 주가 반등은 나올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금리라고 하는 부분이 비록 올라가긴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KB금융의 주가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건 결국 실적에 대한 또 경제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점, 그런 측면에서 제가 KB금융을 오늘 특징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암기계공업인데요. 북한의 고속철 건설 요청 소식에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어제 거래량 돌파했습니다. 김윤 연구원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장상한가를 기록한 서암기계공업입니다. 서암기계공업은 고속철도 관련주이고 북한이 남한의 고속철 건설을 요청했다는 그런 뉴스도 있어서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는데 현대 롯데매도 철도 차량용 기어 동력 전달 장치를 공급을 하게 되면서 많은 수혜를 받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철도 관련 주식들의 좋은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던 것들이고, 그리고 또 큰 상승은 누구나 예상하지 못할 큰 상승은 그렇게 단기간 내에 보여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서암기계공업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가 지금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서암기계공업은 사업의 다각화를 통해서 최근에는 원래 하고 있던 사업인 공장기계 외에도 비공장기계 부품으로도 발을 넓혔고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도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자동차나 비행기, 선박 등의 기계산업의 수요나 변동이나 그런 뉴스거리의 매출이 감소를 할 수는 있겠으나 현재 수익보다는 기업의 가치에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추격 매수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을 바라보고 기업의 가치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오일인데요. 최근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오늘 S-오일 2% 가깝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 일주일 동안 외국인들을 계속 매수하고 있거든요. 이청훈 본부장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유회사입니다. 생산 공장 기준으로 세계 2위의 정유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지난 10월이었죠. WT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동사의 주가도 말 그대로 아작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 SO일을 비롯해서 SK이노베이션 등 유가와 관련된 기업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WT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제 유가와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기업이 SO일이고 상관계수라고 하죠. 상관계수가 무려 0.9를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제 유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SO일의 주가는 결정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제 매우 특별한 일이 하나 나왔죠. 미 증시가 말 그대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T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제유가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감산에 대한 합의라고 하는 것, 그에 따라 일시적으로 WTI의 가격이 반등이 나왔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미국의 경기 상황이 좋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원유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점, 그런 측면에서 유가가 지금 시점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SOE 지금 주가가 비록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금 주가 약세는 계속해서 이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현 시점에서 SOE에 대한 베팅을 하는 것을 한번 고려해 주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특징주 만나보고 왔습니다. 골든스탁 이청원 본부장 그리고 타임경제연구소 김윤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께서 추천을 해주신 보혜양조 벌써 수익률 37% 기록했고요. 현재 8%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매도해봐도 되겠습니까? 매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네. 지금 그 시세가 이제 붙기 시작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 급등한 이후에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급등과 급락이 나오면서 이동평균선들은 예를 들어 월봉으로 따졌을 때 5개월 이동평균선은 5개월의 평균을 선으로 나타낸 거고, 그 다음에 뭐 10개월, 20개월, 60개월도 다 마찬가지죠. 10개월의 이동 평균한 그 선들을 평균적으로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봉이 급등 급락을 했을 때 뒤늦게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급등 급락을 해버리니까 이동 평균선들이 선으로 그려지는 것은 조금 느리죠. 그러다 보니 꼬여요. 지금 2015년에 급등 급락이 있은 이후에 다 선이 꼬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저항이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차례대로 뭐 5개월, 20개월, 60개월 뭐 섞여있던 그 라인들을 다 하나씩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 매달 3달에 걸쳐서.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1,500원이라는 라인, 그 부분이 굉장히 저항이 많았는데 그것마저 돌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오면서 굉장히 큰 시세가 나올 가능성도 지금 엿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혜 양조가 지금 뭐 주류 업종에 속해 있지만 다른 하이트 진로나 이런 거보다는 중소형 주기 때문에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입니다. 시세가 붙을 때 보시면 굉장히 급등이 나오고요. 물론 산이 높으면 골도 깊은 그런 스타일로 움직이는 경향이 높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테마에 엮이기도 했었던 과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 그렇게 테마에 엮였던 성격을 갖게 되면 계속 그런 성격을 갖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테마주, 그러니까 전체적인 뭐 업종으로 말하는 우리가 테마주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개별 테마 얘기하는 거예요. 개별 테마주로서 삼성전자는 움직인 적이 없었고 움직이기도 힘들죠. 시가총액 1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런 진중하고 아주 크고 무거운 성질을 갖는 거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 그리고 개별 테마에 얽힌 경우는 계속 그런 수급들이 들어오고 가볍고 그렇게 움직였던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런 식으로 움직일 확률이 큰 거예요. 그냥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의 성격이 계속 그렇게 유지가 되는 거고, 그렇게 참여하는 성격의 사람들이 만든 어떤 그림들을 보고 해석하는 것도 다 그렇게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어떤 중소형 테마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다시 한번 엿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0원 라인을 돌파한 이상 이렇게 되면 2,000원까지도 지금 그 도전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커졌고요. 이렇게 되면 수익률이 아주 급격히 높아지는 구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 주나 다음 주 지금 지나면서 굉장히 급등의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지금 수익률을 30% 이상 나왔지만 훨씬 더 큰 수익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게 테마가 지금 더 부풀 가능성이 지금 있거든요. 지금 만약에 테마가 더 부풀어서 뭐 언론에서 굉장히 돌고 이렇게 된다면 추가 매수가 굉장히 붙으면서 강력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셀리버리입니다. 셀리버리는 단백질 소재의 바이오 신약 개발 업체입니다.
이게 지금 셀리버리가 요즘에 그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 여러 방식으로 상장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옛날에는 정말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거래소에서 안 받아줬는데 지금 최근 같은 경우에는 여러 통로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기술력이 굉장히 인정을 받아서 지금 당장 실적이 없어도 뭐 그 상장을 시켜준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셀리버리는 지금 어떤 부분이냐면 전문 기관의 기술성 평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성 평가가 없었다는 거는 이건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기술성을 평가하는 공중기관에서 내용이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상장 주관사가 책임하에 상장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은 거래소 입장에서는 상장 주관사가 너네가 보증하겠다고 해서 우리는 기술성 평가도 안 했어. 그러면 우리 투자자들이 그냥 위험에 노출되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장성 특례 상장이라고, 그러니까 특차 같은 거예요. 학교로 따지면 특차로 들어간 건데, 그러면은 특차로 받아준 학생에게 뭐 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그 책임이나. 그러니까 이게 상장을 이끈 주관사에게 풋백 옵션을 부과합니다. 기술성 평가 안 한 대신에. 뭐냐면 풋백 옵션은 일정한 가격에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 수 있도록 해주는 권리예요. 지금 이게 뭐냐면 시장에다 파는 게 아니라 주관사한테 판다는 거죠. 이게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생장되고 나서 투자자들이 투자했어요. 셀리버리에 투자를 했는데 이게 기술성 평가가 없다 보니까 급락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관사, 너네가 책임을 지고 상장을 시킨다고 했으니 너네한테 되팔겠다. 만약에 하락이 깊으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6개월 안에 공모가가 25,000원인데 25,000원에 90%인 22,500원에 주관사, DB금융투자가 주관했습니다. 예전에 동부증권. DB금융투자가 22,500원에 사줘야 돼요. 만약에 6개월 안에 투자자들이 하락을 할 것 같아서 팔고 싶다면,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공모가의 90%, 공모가에서 마이너스 10%로 손실이 제한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권리라도 줘야지, 안 그러면 기술성 평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한 이런 위험성을 투자자들이 다 떠안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5,000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심리적으로 25,000원이 만약에 이게 깨지면 이 투자자들이, 공모받은 투자자들은 다 당연히 10% 손실만 보고 팔려고 할 거예요. 근데 안 그러고 만약에 급등을 계속해요. 그럼 절대 안 팔겠죠. 25,000원 선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조달된 자금을 파킨슨병과 췌장암 치료제 개발에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뭐 글로벌 빅파마 3곳과 신약 후보 물질 3건에 기술 수출 협의를 했다. 그래서 지금 이 라이센스 아웃을 시켜서 자금을 확보할 지금 가능성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일단 25,000원이 지켜지고, 만약에 이런 글로벌 빅파마와 기술 수출 협의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그 성과로 가시화되고, 이렇게 되면 기술성 평가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오르고 시장에서 성장성을 인정받아서 급등을 하면 이런 것들이 다 6개월 안에 이런 그 옵션들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는 25,000원으로 하는 게 굉장히 타당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25,000원이 깨지면 풋백 옵션을 실현하고 싶은 투자자들의 욕구가 너무나 강해지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압박을 받아요. 특히 6개월 안에 실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25,000원이 6개월 안에 깨지지 않고 위로 급등을 한다고 하면 아무도 안 팔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손절가는 25,000원을 하고 목표가는 35,000원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세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시세가 좋아서 계속 올라가게 되면 풋백 옵션의 얘기는 나오지가 않아서 그런 것들은 오히려 수급으로 묶여버리니까 오히려 수급적으로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면 더 도움이 되고 내려가면 계속 악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25,000원 라인을 잡고 위로 계속 열려있는 공간을 우리가 택한다면 굉장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리서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1% 가까이 내리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2093선 흘러가고 있네요.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시작이 저점입니다. 2086선에서 출발하다가 2096선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개인과 기관들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관들 매수에 나서주고 있는데요. 146억 원가량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들 200억 원가량 매도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흐름 좋지 않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파란불 켜면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래도 9시 초반에 비해서는 하락폭 줄여가고 있습니다. 1% 넘게 하락하면서 삼성전자 41,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 SK하이닉스 67,9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LG화학의 하락폭이 큽니다. 2% 넘게 하락하면서 349,500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보시죠. 네, SK텔레콤 여전히 상승세 유지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3,000원 오른 28만 1,000원에 움직이고 있고요. 포스코가 2% 넘게 하락합니다. 24만 9,5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이버 여전히 1%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2만 5,0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1% 넘게 하락합니다. 700선 깨졌고 699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코스닥도 시작이 저점입니다. 694선에서 출발해서요. 700선까지 터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699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래도 외국인들 사주고 있습니다. 94억 원가량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도 89억 원가량 매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들이 149억 원가량 매도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메디톡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2% 넘게 하락하면서 77,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신라젠 1% 가까이 빠집니다. 77,5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CJ ENM과 포스코캠텍 모두 2%대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메디톡스가 5위 자리 여전히 지켜내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60만 4,500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모두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HLB, 바이로메드 모두 이 3% 가까운 하락세 나오고 있는데요. HLB 85,300원에 흘러가고 있고 그래도 바이로메드 20만 원 선 여전히 지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2% 넘게 하락합니다. 10만 6,700원에 흘러가고 있고 코오롱 티슈진도 하락폭이 큽니다. 3% 가까이 하락하면서 4만 800원에 흘러가고 있고요. 펄어비스도 2% 가까운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19만 원 선 지켜내고 있습니다. 네, 환율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환율 오늘 0.5% 상승합니다. 1,117원대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그 LTC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자, LTC는 우리가 반도체 방리액을 만드는 회사인데 우리가 이제 반도체 공정상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생산할 때든가 디스플레이 이런 패널을 생산할 때 그 마지막 단계에서 세정을 하는 그런 화학 업체를 제조하는 업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반도체 방리액을 만드는 회사들은 어떤 원가에 대한 이익률이 좀 괜찮고요. 그리고 한번 매출이 시작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매출이 일어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현재 우리가 반도체 산업이 아주 괜찮죠. 전체 반도체 고점하고는 상관없이 전체 반도체 산업이 아주 좋고 디스플레이 산업도 아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산업하고 아주 긴급하게 영향을 같이 받고 있는 그런 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갖고 중국 디스플레이 투자가 이제 확대되면서 특히 이제 이렇게 LTC처럼 이런 방리액을 만드는 회사들의 수익성이 좀 더 나아지는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LTC를 주목해 볼 수 있는 또 하나는 이 회사의 지분 구조를 보면은 SK종합화학이 지분을 9.1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러 가지 이슈가 될 수 있는 얘기도 많이 있고 SK 관련해서 SK하이닉스라든가 화학업체 여러 가지 이제 방리액에 관련해서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그런 양상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최근 들어 보면은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견조하게 증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지난 한 달 전이라든가 과거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은 주가가 한번 움직임이 시작되면은 하루 이틀 급등락을 하는 이런 양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했다가 이때 급등이 연출되면은 매도하는 이런 전략을 취하면은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으로는 한 10,000원대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9,000원 이런 가격 전략 기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여신 손지우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미국 증시가 좀 밀리다 보니까 오늘 우리 증시도 저가로 좀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 미국 중국 무역 분쟁 실무 협상 불확실성과 국채금리 역전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감이 부각되면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우리 증시에 좀 아침 시가 부담으로 좀 작용을 했는데 사실 미국 중국 관련 불확실성하고 국채금리 역전에 따른 경기 둔화 이슈 같은 경우 사실 우리 증시에 좀 일부 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하락폭에 비해 그렇게 막 낙폭이 너무 심하게 나온 편은 아니고요. 특히나 오늘 아침 시가를 저점으로 좀 반등에 좀 성공을 하고 있는 점도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미국 증시 하락 요인인 경기 침체 우려로 한때 하락했던 국제 유가가 장후반 상승 전환에 성공하는 등 경기 침체 우려가 장중에 일부 완화된 점, 우리 증시에도 반발 매수세 유입 한 부분에 좀 체크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중국 차이신 서비스업 PMI도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난 3일에 리커창 총리가 대규모 감세 조치를 실시해서 내수 진작 효과를 이끌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등 중국 정부 관계자들이 지속적인 내수 시장 활성화 정책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단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일단은 트럼프를 비롯한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이 중국에 대해 압박을 가한 점, 그래서 중국 증시 변화 가능성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 반등이 좀 나오더라도 700포인트 좀 돌파를 살짝 했는데, 안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중국 증시가 좀 시작하고 나서 중국 증시 변동성에 따라서 우리 증시도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특히나 아침 시가를 저점으로 이렇게 증시 반등이 나올 경우 다시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 부분도 좀 염두에 두고 봐야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국채금리 얘기 나왔던 역전 얘기 나왔던 부분들은 사실 증시를 계속 장기적으로 누를 만한 요인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 미국 중국 무역 분쟁 관련 이슈가 조금 더 우리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염두를 두고 장을 한번 보시는 게 좋겠고요. 일단 오늘장은 중국장 시작하고 나서 중국장 분위기 따라서 오후장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외국인이 매수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손바뀜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규모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오늘장 추천주는 현대로템입니다. 일단 현대로템 철도 차량 사업을 영위하는 관계로 주로 대북주로 인식을 하고 있지만 사실 대북 이슈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2018년 괄목할 만한 수주 잔고 증가 속도를 좀 체크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실적 증가를 가져올 만한 준비가 지난 2년간 착실히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번 연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실적 개선이 본격화되지는 못했기에 저평가되고 있지만 저점 대비 2배 넘게 증가한 철도 부분 수주 잔고 증가 이런 향후 현대로템의 실적 증가 기대감을 가져올 만한 증거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특히나 2019년부터 지체된 K2 전차 실적 인식이 본격화된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향후 현대로템 관련 실적 정상화가 확인된 시점에 변화할 가능성이 좀 더 큽니다. 그리고 일단은 시장에서 오늘도 이제 살짝 지금 현재 기준가 근방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일단은 대북주로 인식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 좀 상승이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 모드가 조성되면서 남북 경협 기대감이 높아지고 고점을 찍고 밀려있는 상황에서는 조금 주의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최근 금융위가 낸 철도 투자 구간과의 철도 분야 협력 사업비가 약 83조 원 규모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금융위 기준이에요. 전망 기간마다 좀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금융위 기준으로 했을 때 철도 차량은 통상 사업비의 10% 내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약 8조 원 규모의 매출이 가능하고요. 철도 부분 영업이익 5%를 가정을 하면 약 4천억 정도의 추가적인 영업이익 창출이 기대가 됩니다. 일단
하지만 현대 로트 및 철도 차량 부분에서 모두 다 수주할 수 있을지 여부와 사업 기간이 대부분 10년 전후의 장기간 사업이라는 점, 그리고 현 주가는 대북 제재로 인해 철도 사업 가시성이 좀 저하되면서 상승분을 좀 반납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현재가 매수 유효하고요. 29,250원입니다. 현재가 목표가 32,500원으로 손절가는 27,000원 잡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여신 손지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